자, 문전공 한국사 두 번째 시간이죠. 페이지는 24쪽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선사시대,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 청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고조선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조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BC 2333년.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가끔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정답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2333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다? 이련 스님의 이련의 삼국유사, 그렇죠? 대표적이죠. 경우에 따라서 시험에 삼국사기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삼국유사. 그 책 아래 부분에 보면 TV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문헌 삼국유사 제왕기 동국여지 승남 뭐 세종실록 지리지 여러 가지 그 문헌에 나와 있고요. 이래는 삼국유사에서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고조선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언제다? 언제 만들어졌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우리가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고조선이었고 왕국입니까? 아니죠. 군장국가예요. 그 내용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단군 신화지요. 단군 신화에 단군 신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군 이야기,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수립에서 보시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이 최초의 국가를 세웠으니 그것이 고조선이다. 화살표에 보시면 랴오닝 지방, 이것이 어디냐면 요령 지방이에요. 요령과 그리고 어디 한반도 대동강 유역까지. 자, 요렇게 이제 그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령에서 발전돼서 한반도까지. 그렇다면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거죠. 요령 지방. 자, 요쪽으로 잠깐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고조선 들어갈 때 꼭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치를 좀 알아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압록강 이제 우리 현재 국경선이고요. 이 중국 이 윗동네에 가면 여기에 랴오닝강이 랴오허강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하강인데요. 자, 요하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 어느 쪽? 동쪽이죠. 동쪽. 이쪽 서쪽입니다. 그래서 앞자 따서 요서지방 그리고 이쪽에 반도 있죠. 요동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요동과 요서를 합해서 무슨 지역? 요령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요쪽에 이제 지금의 러시아 땅 있죠. 이쪽은 이제 연해주. 요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요 지역이 이제 간도라고 합니다. 간도. 이거 이 연해주 뺀 간도와 요령지방을 포함한 이 넓은 대륙을 만주라고 부르죠.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삼국양쟁을 한단 말이죠. 삼국양쟁에서 넋을 놓게 돼요. 4세기 고구려의 미천왕이 요동지방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백제 근초광이 그 요서 지역을 점령을 하거든요. 요동 요서 이 지역을 모른다면 그냥 암기가 돼 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 요령에서 그렇죠. 요령에서 요령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어디까지 그 대동강 이쪽까지 여기가 지금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이 고조선의 위치, 세력 범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유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물 어떤 유물이 있다?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고인돌. 고인돌이 이 그쪽 지역에 이제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군 신화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죠. 페이지가 27쪽을 잠깐 넘어가세요. 자, 거기에 27쪽 보시면 세력 범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아래 이제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요. 단군 신화 한번 봅시다. 빠른 속도로.
자, 우리의 신, 하늘신이 있죠? 환인이 있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죠. 자, 환웅이 있습니다. 환인과 환웅이죠. 자, 하늘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자, 이 환인은 이 아들에게 그 하늘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환웅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 오직 인간 세상, 아래 세상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넌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 저는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불쌍한 애들 너무 불쌍하다. 얘들 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하늘 일은 아버지가 보시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웅은 아래 세상만 관심을 갖습니다. 고민에 빠진 환인이 그러면 가서 직접 다스려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 바람, 구름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 비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과 그리고 군사 3,000명을 주고 네가 내려가서 다스려 봐라 라고 얘기하죠. 환웅 내려갑니다. 어디? 태백산 신시에 태백산에 그 터를 잡죠. 태백산 구릉지에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래에 곰과 호랭이가 있는데 아래 세상에 얘기를 하죠. 내가 신인데 신이 내려와서 니들을 다스려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래 세상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지요. 그렇죠? 그때 이제 찾아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제 동물 뭡니까? 곰과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쑥과 마늘 먹어봐라라는 거죠. 쑥과 마늘을 먹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일 동안 버티면 사람을 만들어줄게. 누가 좋아해요? 곰이 엄청 좋아합니다. 왜요? 곰은 잡식이고 호랑이는 육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아무튼 쑥과 마늘 먹였어요. 그리고 곰은 먹고 동면에 들어갑니다. 겨울잠 자면 되지요. 호랑이는 미치는 거죠. 죽겠다. 결국에 호랑이는 21일 만에 도망갑니다. 그렇죠? 이것을 371 여러분들 371이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37에 21일. 그래서 21일이에요. 21일 만에 이제 못 참고 도망가고 환웅이 이제 내려와서 곰을 깨우죠. 일어나. 네가 이겼어. 호랑이 어디 갔어요? 네가 이겼다고. 그렇죠? 그래서 곰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주니 웅녀로 여자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더니 이제 사람이 된 그렇죠. 사람이 된 곰이지요. 웅녀가 이제 친구들하고 갔더니 친구들은 다 뭡니까? 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나지요.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져라. 책임질게 라고 해서 아들을 낳지요. 이름하여 단군 왕검을 낳게 되는 거죠. 이가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곧 무엇이다? 고조선이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단군 신화예요. 자, 이 단군 신화,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것이 나오니 체크를 잘 하셔야죠. 자, 그 사료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사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선민사상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환웅, 신이잖아요. 신이 이 사람을 선택했죠. 선택받은 백성, 선민사상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어디? 널리 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싶다. 환웅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들 불쌍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홍익인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층, 계급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느리고, 그렇죠? 거느리고 얘들 시켰다. 그렇죠? 계급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농경사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딜 보면 알 수 있다? 피, 바람, 구름. 농사 질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토템 사상인데 토테미즘. 그렇죠? 곰과 호랭이. 진짜 곰과 호랭이요?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 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곰을 믿었던 당시의 부족. 그렇죠? 호랑이를 믿었던 당시의 부족. 이 다투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그렇죠? 토템 사상이라 하잖아. 여기에서 보시면 환웅은요. 역시 하늘신을 믿었던 새로운 부족이 있었어요. 자, 이 세력들은요. 곰과 호랑이를 믿었던 이 세력들은 당시에 토착 세력이었고요.
자, 이 환웅을 믿었던 환웅 부족은 이것은 이제 이주 세력이죠. 그런데 이 토착 세력과 이주 세력, 토착 세력은 당시 신석기였습니다. 신석기 문화. 이주 세력은 당시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후진적 토착 세력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다투고 있었을 때 선진적 문화를 가졌던 환웅 부족이 누구와 곰의 부족과 그 연합을 한 거죠. 연합을 해서 당시 호랑이 부족을 내쫓아 버렸다라는 거지요. 요것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석기와 청동기가 융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 연합 국가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고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토템 사상이고요. 그 6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어떤 단계다? 부족 연합 단계다.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 여기에서 보세요. 단군이라는 단어와 왕검이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단군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제사장. 왕검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군장이라는 뜻이에요. 군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군장국가지요. 제사장과 군장, 정치와 제사를 한 사람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 뭐예요? 재정 일치 사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료로 주고요. 이렇게 풀어라라는 것이 우리 시험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문제 맞은 거예요. 자, 이 24페이지에 이제 발전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하겠죠. 이 국가를 단군 조선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고조선 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모두 고조선인데 단군이 지금처럼 지배를 하고 있었던 고조선. 이름하여 단군 조선이라고 부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주 세력이 넘어와요. 이주 세력 위만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왕이 돼서 이때부터 위만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이제 뭐 기자조선이라는 뭐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이 역사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예전에는요 고조선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은요 요렇게 해서 가 시기에 있었던 일, 나 시기에 있었던 일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버립니다.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양과로 2번에 이제 발전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기원전 4세기경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주변을 통합해서 한반도까지 점차 발전.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네요. 그렇죠? 이때가 바로 이제 초창기였나 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셔야 되는데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이게 이제 예전에는 시험에 안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기와 나시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책에 한번 보시면요. 발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원전 4세기경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주변을 통합해서 한반도까지 발전을 했고요. 자, 이 두 번째 거에 보시면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입하였다. 이 내용이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요즘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연나라가 공격을 해요. 자, 연나라가 고조선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연나라 장수 진계가 쳐들어옵니다. 이 진계라는 장수가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동을 상실해서 위축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 그래서 가시기다. 요렇게 이제 시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기원전 3세기경 그리고 부왕과 준왕. 선생님 이상합니다. 뭐가요? 왕이 있네요. 그렇죠. 왕입니다. 자, 맨 처음에 고조선 초창기에는 누가 군장이 지배를 했었던 군장국가였는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부왕과 준왕, 다시 얘기해서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왕과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했고요. 왕 밑에 각기 이제 상 혹은 대부 그리고 장군,
상대부 장군 같은 직책을 가진 계급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대부 장군, 뭐 박사 그리고 뭐 상경 경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보면 뭡니까? 하나의 국가처럼 국가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이제 누가 쳐들어왔죠? 연나라. 그래서 연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과 대립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었다라는 것이 단군 조선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위만조선인데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쪽 지방, 이 연나라 지방에서 위만이 넘어왔어요. 자, 당시의 고조선, 무슨 조선이죠? 단군 조선. 그렇죠? 당시의 왕은 준왕이에요. 위만이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가 아니고요. 귀국해요. 귀화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왕에게 고조선 왕 당시의 준왕에게 이제 무릎 꿇고 제가 이제 넘어왔으니 저 좀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위만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은 대단했지요. 그래서 잘 왔다, 웰컴, 그렇죠, 환영한다. 너가 이제 군사력이 강하니 내가 너의 장수의 직책을 줄게. 그리고 이쪽 동네를 방비하는 것이 어때 하는 제안을 하고요. 이쪽에 임명돼서 이쪽 지방을 방비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때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 단군조선이 끝나네요. 그렇죠? 지금 어때요?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권력,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권력 다툼이 심하고 부정부패가 생겼을 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문란해집니다. 이 당시에 위만이 그 변방을 수비하고 있다가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왕이 돼서 제대로 민생도 돌보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수도에 이제 쳐들어가서 왕을 내쫓게 되지요. 당시에 이제 준왕은 이 아랫 동네는 진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진국인데요. 이 진국으로 내려가서 진나라의 왕이 됩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 고조선, 새로운 고조선이 열렸으니 이걸 가지고 위만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요. 뭡니까? 아니 위만이 이렇게 강력한 연과 대립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고조선의 왕을 한 방에 치고 자신이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당시의 위만은 선진적 문화를 갖고 왔으니 이것이 철기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 지금 단군조선이 있잖아요. 네.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청동기 문화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위만이 넘어오면서 철기로 바뀌었구나. 맞아요? 아닙니다. 왜? 자, 이 당시의 고조선은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갔고 그리고 초기 철기 국가였어요. 그런데 초기 철기라고 하면 뭡니까? 지배자 일부가 철을 갖고 있었던 거고 대부분은 뭐 청동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선진적 이주 세력 위만은요. 이 군사 1000명 모두가 철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게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갔다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철기 시대였는데 위만 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본격적이라는 얘기를 꼭 써줘야 됩니다. 본격적인 철기의 수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위만이 통치하는 위만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양걸어서 한번 위만조선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위만조선의 성립. 그래서 진한 중국이죠. 교체기에 연나라 쪽으로부터 위만이 넘어오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기원전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것이 위만이에요. 그래서 위만은 그 3대에 걸쳐서 통치하고 마지막 왕 이제 우거왕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들으면 되니까. 자, 고조선 마지막 왕 우거왕이 이제 위만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 국가가 고조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에 위만조선의 발전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자, 당시에 고조선은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자, 보세요.
위만이 뭘로 무장이 돼 있다? 엄청나게 강력한 철기로 무장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조선은 이제 위만 조선이었을까요? 위만 조선은 굉장히 강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지요. 당시에 이쪽 한나라가 있고요. 이쪽에 뭐 예나라 정도가 있고 진나라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단군조선 때는 이렇게 왕래도 다녔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넘어가는 순간 잡혀서 참수형이 처해버립니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왜요? 국경을 침범했으니 전쟁이냐? 그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짜증나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짜증나지요. 자, 이때 그 위만은 왜 돌아가느냐? 얘들이 이제 특산품을 사거나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착안해서 자, 그럼 이걸로 한번 돈을 한번 만져볼까? 그렇죠? 뭡니까? 이쪽 동네의 특산품을 한나라의 특산품을 사서 이쪽에 박아놓고 옛날의 특산품 이쪽에 박아놓습니다. 자, 이들이 사신단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얘들아 어디가? 나 물건 사러 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 여기에다 내가 사놨으니까 여기에서 사가. 편하지. 대신 일정 부분 수수료만 받을게 라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중개무역이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챙기니 그것이 위만조선입니다.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도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당시 한나라와 고조선, 한나라에서 고조선을 쳤을 때 물론 승리할 가능성이 크겠죠. 세력이 더 크니까. 하지만 이 강력한 고조선으로 탈바꿈됐기 때문에 한나라도 일정 부분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웬만하면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참을 수밖에 없고 지금 열받는 건 누구다?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지요. 그때 이제 위만조선이 휘청휘청 되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유는 이때하고 똑같아요. 그 왕권이 흔들리고요. 정치 집권 세력들은 이제 부정부패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들리고 부패한 국가로 전락하게 돼요. 이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한나라가 공격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멸망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 고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고조선은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 위만조선의 발전, 기억번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니은번 동방의 예, 남방의 진과 한나라 사이에 어떤 무역? 중개무역이죠.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독점했고요. 이때 이를 바득바득 깔죠. 한나라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죠. 자, 멸망, 양과로 4번 멸망입니다. 기원정 108년 한 무제가 쳐들어와요. 경우에 따라서 한 문제가 쳐들어왔다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치사하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험은 좀 치사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니까요. 만점 방지용으로 무죄인지 문제인지도 체크를 좀 해 두시고요. 자, 한 무죄 침입으로 멸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거왕 하면 하나만 좀 써놓으세요. 우거왕 이 마지막 바로 직전에 우거왕이 왕이었을 때요. 분위기 좀 이상할 때요. 그렇죠? 한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냐 마냐. 이때 이 그 고조선의 상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총리지요. 넘버 2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우거왕에게 진언을 하지요. 이 한나라가요 지금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분위기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나라하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거왕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계경도 열이 받아요. 에이 이런 나라에 있을 필요 없겠다. 그래서 진나라로 망명하게 되는데 선생님 이런 얘기를 왜 해주세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계, 와 이거 나왔을 때 진계는 누구냐? 역계경 이거 나왔을 때 이건 누구냐? 하지만 지금은 보편화돼서요. 진계라고 하면 단군조선 그리고 역계경 하면 위만조선 이렇게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이 멸망했죠. 이 한나라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한나라 같은 거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저 아래가 이제 수도죠.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쪽은 변방 중에 최변방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 한나라에서는 동사무소 4개를 자치구를 만들어요. 이름하여 한사군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한사군이라는 표현보다 한군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군현을 만들어 놓고 당시에 그 고조선 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막 한나라 이 짜증 난다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탄압해야죠. 핍박하고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군현을 설치를 한 거고 이쪽 동네를 한나라 애들이 지배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한 군현이에요. 이것이 조금 있다가 이제 그 2개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낭란과 그리고 대방군 이렇게 2개 구역으로 그 흡수 통합이 되는데 낭랑과 대방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갈 때 이게 언제 없어지면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 없어져요. 미천왕 들어보셨죠? 이 미천왕 때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낭랑과 대방군 이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 고조선의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라는 거지요. 그 페이지에서 보시면 그 5번의 고조선의 사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재정 일치 단군 뭐 아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거고 동그라미 2번에 8조법이 나오죠. 8조법은 페이지 28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28쪽에 보시면 사료가 나옵니다. 2번째 8조법이라는 거죠. 이 그 사회 8조법인데 자, 이 8조법은요. 우리나라 역사서에 나오잖아요. 죄송하지만 이게 중국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서에 전해져 오는데요. 이 8조 모두가 아니고 이 8조 중에 3개만 현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3개 조항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라는 거죠. 당시에 노동력이 귀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곡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뭘 알 수 있습니까? 당시가 농경사회였구나. 그렇죠? 2번째 뭡니까? 배상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죠. 사유재산. 그렇죠? 3번째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제도가 있었구나. 그렇죠? 계급사회가 있었고요. 4번째 보시면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 50만 전이라고 그러면 화폐를 사용했었구나. 그렇죠? 쭉 내려가서 5번에 보시면 여자는 모두 정조를 지키고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남자는요. 얘기가 없네요. 가부장적 사회네요. 남녀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4쪽. 자, 24쪽에 보시면 그 아까 했던 부분에서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요. 이 8조법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나라가 무너졌죠.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이 한군현을 설치했다고 했죠. 이유는 뭐였어요? 당시에 그 고조선 유민을 핍박하기 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 한나라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왜? 분명히 내가 멸망시키고 내가 그 힘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 이 멸망한 나라 사람들이 그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짜증난다. 그래서 얘들이 8조법이 있었구나. 그렇죠? 8조법. 이 법을 60개로 늘려버리자. 60개로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60개조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이 그 당시에 고조선 유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60개조는 엄밀히 따지면 고조선의 법은 아닌 거죠. 고조선이 없어진 다음에 그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조선이 멸망했어요. 안타깝지요. 그것도 허무하게 멸망했으니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다음 지금 바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안 중요한 게 없죠. 다 중요하죠.
당시에 이 아랫동네는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 고조선은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멸망하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민족이죠. 단일 민족인데 중국 애들하고 섞이니 짜증나고 우리 땅인데 중국한테 억압받으니까 열받죠. 점차적으로 고조선 유민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조금 있다가 한나라 애들 막 핍박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밤만 되면 딱 뭉쳐가지고 가가지고 한 군현 습격하고 한나라 사람들 습격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제2의 고조선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이 결과를 나타내니 그것이 윗동네 부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랫동가 이 부여의 아들 고주멍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들겠지요. 고구려를 만들고요. 자생적으로 이쪽 동네는 이제 그 옥저와 동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옥저, 동해가 만들어지고 이 진이라는 나라는 많이 변해서 세 개의 한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한, 변한, 그리고 진한.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통합하고 마한 백제, 그리고 진한은 가야, 그리고 변하는 가야, 진한은 신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자, 1번 다음 국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풀어라 그러면서 사료가 나와가지고 가, 나 이런 식으로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는 뭐 옥저에 대한 내용, B는 이제 그 동해에 대한 내용을 나타나 줍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제 그 이런 내용은 거의 없겠지만 지워서 이제 가, 나, 위치를 묻는 문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 1번 이제 가, 2, B, 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쪽 동네지요. 위에 아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부여에서 고구려를 내려오니까. 그렇죠? 근데 옥저동에는 엄청나게 헷갈려요. 자, 제가 어떻게 썼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죠. 자, 부여 고구려 한반도에 옥동자가 살았고요. 그리고 마변진 이렇게 이제 마변진 5번만 이렇게 마변진 부여 고구려 옥동자 살 마변진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위에가 옥저, 아래가 동해구나. 그렇죠? 창피하니까 빨리 지우고 이렇게 하면 절대 위치를 까먹지 않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칠판에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가서 제가 검토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부여입니다. 부여. 맨 윗동네에 살고 있었던 부여의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부여는 일단 5부족 연맹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사출도를 지배합니다. 사출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가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래서 자, 이렇게 있으면요. 왕이 이렇게 있고요. 우가, 구가. 이게 이제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서 왕의 부족 그리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러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했던 일은 뭐고 사출도는 뭡니까? 라는 건데 부여가 요만하죠? 그럼 부여를 딱 4등분을 해요. 그러면 이 동네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거예요. 일종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러면 4부족 아닙니까? A 왕이 나온 부족이 있죠. 그래서 가운데 왕이 이들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이제 5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사출도를 다스렸다라는 건데 보세요. 왕의 힘이 제일 왕이 나온 부족의 힘은 컸는데 왕의 힘은 제일 왕의 그 왕권은 미약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냐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왕권은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요. 자, 전쟁이 왔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외침이 있었어요. 그럼 왕이 나온 부족만 가지고 이들의 군사만 가지고 막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마가, 우가, 구가, 저가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얘들아, 나 군대 좀 빌려줘. 전쟁이 났잖아. 그럼 이제 빌려주죠. 빌려줬어요. 자, 그리고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패전을 냈죠. 그러면 내 자식들을 다 죽였지요. 그러니까 너도 죽어. 이렇게 하면서 왕을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보세요. 왕과 이 저가 볼까요? 요 정도. 왕과 1대1로 세력 다툼을 하면 저가 깨지겠죠. 하지만 얘들이 뭉치면 왕의 세력보다 크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나온 부족은 가장 강하지만 왕권은 약했다. 또 하나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흉년. 흉년이 들으면 이 모든 책임은 왕이 부덕해서예요. 왕을 죽여요.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왕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제비 뽑기 합니다. 그래서 왕 탁 뽑자. 에이 나 왕 됐네. 뭐 이런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왕권은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고. 자 12월에 영고라는 영고 하늘에 제를 올립니다. 12월 달에 영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그 전쟁이나 이런 걸 나갈 수가 없겠죠. 무섭잖아요. 재수 없으면 내가 죽는데. 그래서 점을 치니 그것이 우제전법이에요. 우제전법은 뭐냐면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한번 점을 쳐보자. 그래서 소를 죽입니다. 소를 죽인 다음에 소의 굽을 봤을 때 굽이 갈라지거나 뭐 피가 나거나 막 굽이 깨져 있어요. 재수 없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우제전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쳤었고 자 그리고 이들은 순장을 했습니다. 같이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신이 그 모셨던 지배자가 죽으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일책 12법 12배로 갚아라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농경사회였는데 반농 반목을 했습니다. 땅덩이는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좋지만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만 죽어라고 지었다가 흉년이 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반만 짓고요. 반은 목축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농 반목. 그래서 특산품 말 그리고 주옥 그리고 모피 이런 건데 나중에 우리가 한참 지난 다음에 발해를 해요. 남북국 시대.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동네가 부여가 있었던 동네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 말주옥 모피도 역시 발해 거도 특산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외워두면 그때 가서 좀 편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연좌제가 있었어요. 연좌제. 매우 무서운 거지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내가 살인죄로 처벌받지요. 그런데 죄 없는 내 처자식 그리고 부모님까지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 노비로 삼거나 이렇게 이제 같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무서운 제도예요. 자, 이제 그 아랫동네 고구려를 봅시다. 고구려 역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연맹체 왜 똑같지요? 자, 보세요. 부여의 왕권 다툼이 있었고 이 왕위 다툼에서 밀렸던 고주몽이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주몽의 형이었던 그 이제 왕제죠. 주몽을 쫓아라 그래서 막 쫓아가겠죠. 따그닥따그 말 타고 주몽은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도망가겠죠. 더 이상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요. 어느 정도 가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뒤를 돌죠. 도망가다 탁 돌아서 다시 한번 붙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쫓아가던 군사들이 이렇게 되면서 대치 상황이 되게 되고 그곳에서 깃발을 꽂고 국가를 세우니 그것이 고구려입니다. 자 지금 보면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에서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이 고구려의 건국 누가 주몽이죠. 고주몽은 왕자였어요. 부여의 왕자. 그러니까 부여에서 여차하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주몽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왕자 그러니까 왕실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고 머릿속에 있었던 통치 구조는 다 부여 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만들고 통치 구조를 만들 때 쉽게 할 수 있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 거의 부여하고 흡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부족 연맹체인데 상가, 대가들이 있었어요. 상가, 고추가. 자, 이들이 각기 사자조의
인을 거느립니다. 이건 뭐냐? 왕이 있지요. 그 밑에 사자, 상가, 고추가가 있고, 자, 이들이 각기 사자, 조이, 선인. 이들도 사자, 조이, 선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관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뭐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머리 쓰는 사람들. 조이 같은 사람은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경호부대 이런 것들. 그래서 각기 이제 군사장 뭐 이런 것들을 다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맹국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제천행사입니다. 하늘에 제를 올리는 제천행사 이름이 동맹이었고요. 당시에 국동대열이라는 곳에서 제를 올렸어요. 이 국동대열은 사료, 그 제를 올린 곳인데요. 사료에서 보면 저 극동 쪽에 국자예요. 나라 국자 쓰는데 극동 쪽에 있었던 혈자리가 가장 큰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국동대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올렸다. 그래서 고주몽 당시에 이제 신격과죠. 그래서 동명성왕 그리고 고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을 같이 제를 올리기도 했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가들이 모입니다. 가들이 모여서 모일까? 가들이 모였다. 그래서 회의를 하죠.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제가회의. 자, 그리고 서옥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구려의 혼인 풍습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요. 그러면 이 여자 집에 본체가 있지요. 본체가 있고, 자, 여자 집 뒷뜰에 조그만한 별채를 지으니 이 별채 이름이 서옥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삽니다. 다시 보면 대릴사위제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다가 이 자식을 낳아요. 그럼 분가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결혼할 때쯤 되면 그때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또 이런 서옥제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릴사위제, 서옥제예요. 고구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탈경제죠. 그래서 남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를 뺏어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대릴사위제, 서옥제가 있었다. 약탈경제죠. 지형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북한도 역시 다 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 위치 때문에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자, 동해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동해 바다 앞에 보면 옥저가 있지요. 자,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습니다. 이들은 왕이 있죠. 그래서 군장이 지배했습니다. 군장. 역시 동해도 군장이 지배를 했는데 이 군장의 이름은 읍군 혹은 삼로라고 불렀습니다. 동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공통점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옥저를 먼저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옥저의 제천 행사는 없었습니다. 옥저는 하늘에 제를 올리진 않았고요. 조금 있다가 그 고구려에 복속돼서 공납을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이렇게 내가 이제 좋은 게 있다 그럼 고구려에 공납해야 돼요. 불쌍한 나라지요. 그렇죠? 자, 이들은 이제 민며느리제 라는 혼인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서옥제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아까는 여자 집에 갔는데 이제는 남자 어렸을 때 이제 쉽게 그냥 꼬마 신랑 있죠? 꼬마 신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일종의 약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가 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갑자기 짐을 싸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남자는 금은보와 각종 재물 그리고 음식을 싸들고 여자 집으로 가지요. 문 앞에서 똑똑 장인어른 그 딸내미 데리러 왔습니다. 장인 나와서 그래 데려가라. 그래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딸을 내줬던 제도가 민며느리제예요. 이 제도가 딱 보면 어떻게 보면 딸을 팔았다 이런 내용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음식만 받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고 그 혼인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먹을 거 음식 가지고 그 동네 잔치를 벌였대요. 아무튼 원칙을 기억해야죠. 원칙 민며느리제.
그리고 이제 가족 공동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묘 이것은 무엇이냐? 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네요. 무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죽었네요. 무덤이 생겼어요. 아들쯤 되면 그 무덤만 계속 있죠. 그러니까 이때 싹 다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뼈를 추려가지고 깨끗이 닦아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묻고 묘를 하나로 쓰는 것 이것이 가족 공동묘지요. 이것이 옥제 풍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토지는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 뭐예요? 토지가 비옥하지요. 자, 이제 동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해 제천 행사 무천이 있어요. 무천은 이제 10월 달에 제를 올리는 건데요. 하늘에 제를 올리는 거죠. 제사 지내는 거 뭐 다 똑같고. 자, 그리고 책화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조계혼, 그러니까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하는 제도. 자, 책화라는 제도를 한번 봅시다. 얘들은요, 그 왕이 없죠. 그래서 부족 국가예요. 부족 연합 국가예요. A 부족이 있고 B 부족이 있습니다. 자,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친구인데 놀다가 싸움이 났어요. A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한 대를 쳤어요. B가 열받죠. 일로 와. 그랬는데 A가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B가 잡겠다고 도망가서 넘어가는 순간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해요. 부족의 경계를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B 족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돼서 잡아왔어. 그러니까 죽일 거야. 아니야. 얘야 잠깐만 참아봐. 그래서 소와 말을 갖다 주고 변상하고 데리고 오는 제도가 책화예요. 자, 보세요. 10마리를 받아서 넘겨줬는데 거꾸로 됐을 때 A가 B한테 해야 되는 게 11마리를 달라고 그래요. A가 화나죠. 야, 10마리잖아. B가 웃으면서 그러지. 그러면 덤비든가 전쟁 한번 해? 그렇죠? A가 열받습니다. 알았어. C와 동맹을 맺지요. 확 연합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야, 니들 12마리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B 이제 열받네. D하고 또 연합을 하죠. 그래서 세가 불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부족의 세를 늘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계원도 책화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책화라는 제도 부족 경계가 삼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산품이 있어요. 특산품, 동해 특산품 시험 잘 나오죠? 단궁. 그래서 짧은 활을 얘기하고요. 과하마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일 아래에 통행이 가능했던 과일나무 아래에 통행이 가능했던 조랑말 같은 작은 말. 그리고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 그래서 이것을 외워야 돼요. 앞자 따서 단과반, 우리 종합반, 단과반, 그렇죠? 단과반. 그러면 옥저하고 헷갈리는데요. 괜찮아요. 동해 디귿, 단과반 디귿. 아하, 됐다. 아이, 창피해. 아무튼 우리 한 문제 맞히면 되니까, 그렇죠? 저는 몸을 던지고 있어요. 창피해도 어쩔 수가 없다. 자, 옥저와 동해의 가장 구분을 할 수 있는 큰 틀은 또 방직 기술이 발전을 했었다라는 것이 동해의 특징입니다. 자, 만, 면한, 진한 세 개 합쳐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이들도 역시 군장 국가죠. 군장 국가인데 얘들은 독특해요. 신지, 견지라는 대족장이 있고요. 읍차, 불예라는 소족장이 있습니다. 자, 이 그 삼한은요. 아랫동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후 조건이 좋고 땅이 비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져져요. 당시에 농사 잘 돼줘서 재산의 척도는 뭡니까? 농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필요할 때 가장 큰 건 물이죠. 저수지를 큰 걸 관리했다 대족장, 작은 거 소족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 계절제라고 해서 제천 행사를 2번 합니다. 자, 5월에 한 번, 그리고 5월에 이제 수린날. 뭐 자세하게는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10월에는 이제 상달제,
지배라고 하는데 그냥 계절제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차례 제를 올렸다라는 거죠. 이들의 공동 단체가 있으니까 그것이 두레다라는 거죠. 공동 집단. 그래서 이제 품앗이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들의 집이 이제 반움집, 귀틀집, 비틀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자 이렇게 짜가지고 끼워서 맞히는 집 뭐 이런 건데 이렇게까지 뭐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만은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정 분리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소도라는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소도가 뭐냐면 자, 편하게 그냥 여기가 마한이라고 합시다. 마한의 이쪽 지역은 싹 빼서 이쪽은 소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소도라고 불리는 지역은 신성한 지역입니다. 신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그 군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금 비슷한데 뭐 명동성당 그 정도?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민주항쟁 할 때 명동성당으로 들어갔을 때 경찰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키고 있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으니 그것이 천군이라고 하는데 이 천군과 소도가 이 재정분리 사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례로 그 포조리가 그 쫓습니다. 그 살인자를 쫓는데 이 살인자가 소도로 쑥 들어갔어요. 그럼 포졸이 못 가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천군이 나오죠. 무거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이쪽에 살인자가 숨었습니다. 그러면 천군의 판단이 맡기는 거예요. 자, 기다려봐. 그래서 잡아다가 줄 수도 있고요. 신이 허락을 했으니 이쪽 지역만 수색하게끔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것. 그러면 이제 수색이 가능했고 이런 것을 이제 보면 이게 재정 분리 사회였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만 중의 변화는요. 이 철의 생산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철. 그래서 철의 생산이 뛰어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만 아시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한번 그 책에서 볼게요. 24쪽 양괄호 1번 부여 위치는 그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라고 돼 있고 25쪽으로 갑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발전에 좀 보셔야 됩니다. 발전 부여는 외우셔야 돼요. 자, 1세기 초에 벌써 왕을 빼놨네. 자, 왕호를 썼습니다. 1세기 초. 그리고 3세기 말 선비족, 저 북쪽에 선비가 이제 쳐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고 나중에 이제 5세기 말에 고구려에 문자왕이 있어요. 이 문자왕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정치편 해보시면 오부족 연맹체죠. 그래서 왕권이 미약했다라는 거 우리가 다 공부했고 니은번에 마가우가 구가 저가 그래서 사출도를 지배했었다. 그렇죠? 디귿번 가들이 국왕을 선출하고 흉령시 책임 묻기도 한다. 왕권 약화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4번 풍속 12월에 영거 그리고 순장 우제전법 형사 취수제. 형사 취수제는 뭐냐면 형이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가서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형수와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나갔을 때 이 고대 국가에 전쟁이 나가면 참 그 안 좋죠. 전쟁에서 패전을 하면 그 가족은 이긴 자, 승자의 노비가 되는 것이 그렇죠.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비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첩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법률 일책 12법이고 그 아래에서 보시면 살인자는 사형시키고 가족들은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양괄호 2번에 고구려 압록강 중류 지역의 졸본 지방에서 건국을 하는데 졸본성 시대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그렇죠? 졸본 지역에서 주몽이 건국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아래에 오부족 연맹체지요. 그래서 정치의 오부족 연맹체 똑같고 자, 그리고 상가 고추가가 있고 사자주의 선인을 거느렸습니다. 그렇죠?
자, 설명 들어갔었고요. 재가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국가중대사 동맹 국동대열에서 했고요. 서욱제 설명드렸지요. 그리고 형사치수제도 있었고 약탈경제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양벌의 3번에 옥저와 동해가 있는데 위치는 그 함경도 및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죠. 토지가 비옥했겠지요. 동그라미 2번 정치에서 군장 국가입니다. 왕이 없죠. 읍군상로가 자기 부족을 지배했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옥저부터 들어갈게요. 자, 민며느리 제국 가족 공동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쇄골장 뭐예요? 세수할 때 씻을 세자지요. 뼈를 씻는 장, 그렇죠? 그리고 골장제 뭐 이런 표현도 쓰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옛날 그 단어도 시험에 출제가 되잖아요. 한문 이런 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요. 특산품은 뭐 특별히 없고 해산품이 풍부했다. 단지 안타깝게도 고구려에 공납을 마쳤었다. 자, 동그라미 4번 동해 무천 10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책화 조개혼 그리고 특산품 단과반이 있었고요. 그렇죠? 방직 기술도 발달을 했었다. 사만은 그 성립해서 보면 진과 고조선 유민이 융합돼서 마한 진한 변환으로 발전이 되고요. 정치, 재정 분리 사회였죠. 어디 보면 알 수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그렇죠? 그래서 소도와 천군이 제사장, 신성지 지역 그리고 제사장 천군. 기억번은 저 앞에 있네요. 신지견지 대족장 읍차불의 소족장이죠. 자, 동그라미 3번의 경제는 벼농사 중심이었고 저수지 축조.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 대족장 소족장. 자, 풍속에서 보면 5월과 10월, 그렇죠. 5월과 10월 열렸고 공통적인 두레가 있었다라는 거. 반움집, 귀틀집 이런 집들이 있었고, 자, 특산품 또 뭐가 있어요? 변환의 이제 그 철입니다. 철, 그렇죠. 그래서 이 철은 낙랑과 외에 수출을 했다라는 거.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화폐처럼 사용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끝내기 전에 29쪽 한번 볼게요. 29쪽. 조금만 지울까요? 여기 조금 지울게요. 와,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다 했잖아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역사서에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파악할 수 없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게 안 나와요. 당시에 그 중국 역사에 나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삼국지 시대예요. 유비관우 장비 뭐 조조 아시죠? 위촉오 삼국시대인데 위나라가 이쪽에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나라의 역사서 위서 역사서의 위나라의 역사서 동쪽의 오랑캐 편을 보면요. 이것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에요. 이 그 오랑캐 편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다.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자, 부여는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지요. 그래서 위나라하고 관계가 웬만하면 좋았어요. 그래서 부여는 엄청 좋게 써놨어. 친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고구려는요. 지웠네요. 약탈 경제였잖아요. 맨날 가가지고 도적질 난단 말이죠. 위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이 오랑캐 같은 놈, 아니 오랑캐 어차피 오랑캐죠. 이 그 날도둑놈 같은 놈이라고 써놨습니다. 안 좋게. 옥저와 동해 요 멀리 있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불쌍한 애들 옥저 그리고 동해. 이쪽은 거의 뭐 왕래가 거의 없었겠죠. 들리는 얘기로는 2번이나 제천 행사를 한다라는 거죠. 제천 행사는요. 하늘에 죄를 올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은 식구들하고 나눠 먹지요. 이것을 크게 보면 돼요. 국가 행사로. 그럼 국가에서 죄를 올리면 엄청 성대하게 하잖아요. 그날은 그냥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즐기는 날. 그거를 2번이나 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먹고 놀고 즐기는 거를 좋아했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사료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29쪽 6번 삼국지휘서 동의전이죠. 부여.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사람들의 체격이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해서 근엄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근엄하고 후덕한 나라
부여입니다. 자, 구부려 볼게요. 그 아래 두 번째 줄에 보면 파란 글씨 있죠.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도둑놈들이다. 안 좋다. 한 장 넘겨보세요. 옥저. 옥저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에 점점점 나옵니다. 그 왼쪽 부분에 보시면 토지가 비옥하고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서 오곡을 기르기에 알맞으며 밭작물도 잘 자랐다. 토지가 비옥하구만.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가족이 죽으면 감회장을 했다가 가족과 살이 썩으면 뼈를 취해서 목가관에 넣는 가족 공동묘 옥저. 동해 볼게요. 동해는 네 번째 줄에 보면 점점점 나옵니다. 산천을 존중해서 산천에 각기 부분이 있으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뭡니까? 책화지요. 책화의 내용 나와 있고 삼안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해마다 5월에 씨 뿌리는 작업 마친 뒤에 떼죠. 노래하고 춤추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10월 달에 또 똑같이 했다. 계절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하나만 잠깐 접하고 자, 32쪽이에요. 32쪽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위만은 고조선을 들어올 때 상투를 입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 자,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위만은 오랑캐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동국 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아니죠. 뭐가 틀렸어요? 우거왕이 틀렸어요. 우거왕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위만의 손자예요. 당시에 194년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된 거고 우거왕은 한참 그 뒤에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됐습니다. 자세한 문제풀이 문제가 좀 아쉽죠? 문제풀이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문제지에서 자세하게 문제를 건드려 드릴게요. 조금 길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진행할게요.